지연의 손이 제사상 위의 탕그릇을 향해 천천히 뻗어졌다. 이 모든 게 가짜예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은 가짜 전통이에요. 탕그릇이 미끄러지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내가 감히 내 시아버지 제사상을 무시하느냐? 정순이 떨리며 절규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죠. 전더는 이 집안의 종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예나 지금이나 제사에 대한 의견이 시끄러운 집안이 많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모든 집안이 평안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들으시면 더 많은 감동이 함께 할 겁니다. 늦은 가을 저녁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70세 김정순의 손끝이 떨리며 제사 준비물을 만지작거립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제사상 위로 따뜻한 전등 불빛이 스며들어 마치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합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제사상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뿌리다.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다짐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오며 품어온 신념입니다. 시집 온 지 50년 그녀는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평온한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윤지현이 제사 준비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40대 중반의 지연은 언제부턴가 노골적으로 제사를 귀찮아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지내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느라 허리 아픈데 왜 굳이 해야 해요? 지연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집안 평화를 위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음이 쌓일수록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순이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지연은 소파에 다리를 뻗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회사 일로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요.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죠? 정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연의 말투에는 조상에 대한 예의는 물론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내 시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란다. 전통이요? 지연이 비웃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전통이면 다 좋은 건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구시대적인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명백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정순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서로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면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연의 말은 정순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강요라니. 자신이 평생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강요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굳은 표정과 아내의 시큰둥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정순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 되는 일이니까.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또 제사 이야기 하세요. 저보고 같이 하라고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 정순의 마음은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고 나무를 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명절 당일 새벽 5시, 정수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제사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도 도와줄 거야.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인데 설마 거부하겠어? 하지만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지연의 첫 마디는 정순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세요? 피곤해 죽겠네요. 지연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도 고마움은커녕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차려요? 손님도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하게 해야 해요? 정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아, 이건 과한 게 아니야.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이란다. 정성?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성이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왜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해야 해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을 느낀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만이라도 어머니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지연의 표정이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말해요?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네요. 그게 아니야. 그냥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제사상 차리느라 허리 끊어지는 시대는 끝났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정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일어서며 정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고. 지연아. 민호가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지연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첫째 아들 못 낳았다고 평생 무시하셨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 제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해야 해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니. 가족?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했는데 뭐가 가족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제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오늘은 아버지 제사인데 당신은 왜 맨날 중간에서 아무 결정도 못해요? 지연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아무 편도 안 들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안 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화요? 내 남편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때 지연이 갑자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순과 민호가 뭔가 불안한 예감에 뒤따라갔을 때 지연은 이미 제사상 준비물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저는 지옥을 사는 기분이에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제사상에 놓인 음식 그릇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전, 탕국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강요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정수는 지연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정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쌓여왔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제사상 위에 큰 탕그릇을 향해 천천히 뻗어졌습니다. 정순과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민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탕그릇을 움켜쥐는 순간 정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예요. 지연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은 가짜 전통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지연의 손이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탕그릇이 제사상 위에서 미끄러지며 다른 음식들과 부딪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과 전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정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쏟아진 음식들이 방바닥을 적시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순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시아버지 제사상을 무시하느냐.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쏟아진 음식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보다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죠. 지연의 목소리는 오히려 냉정했습니다. 전 더는 이 집안의 종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정순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참극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정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 남편 영정 앞에서. 영정? 지연이 비웃듯 남편의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들 못 낳는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얼마나 구박하셨는지 다 기억나요.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왜 지금 와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연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요. 정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정순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지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건가요?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무시하고 존중은 없고. 쏟아진 음식들 사이로 정순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무릎에 닿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남편의 제사상을. 정순이 흐느끼며 쏟아진 음식들을 손으로 모으려 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치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정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보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연은 그런 정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넌 정말. 정순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정말 며느리가 아니야. 맞아요.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되고 싶지도 않고요.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두 분 다 그만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버지.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셔요. 이제 와서 아버지 운운하지 마세요. 정순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과 깨진 그릇들만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아래 펼쳐진 광경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선언 이후 거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고 민호는 무너진 제사상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이 마치 이 가족의 파괴된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지연이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원하던 바예요. 정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존재 자체의 부정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가 명절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순아,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쏟아진 음식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더욱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웃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 박 여사님,
지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사 준비 중에 실수가 좀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정순의 창백한 얼굴과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실수라니. 박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올게. 박 여사가 나간 후 정수는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김정순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구나. 정순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라는 걸 다 알게 되겠어. 지연은 정순의 말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체면 하시는데 정작 며느리 마음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정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존중을 해봤냐?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지연이 맞받아쳤습니다. 저한테도 자존심이 있어요. 민호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감정의 댐이 터져버린 두 여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지연을 향해 더욱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밥 굶긴 적 있나? 구박한 적 있나? 구박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구박이었어요. 첫째 아들 못 낳는다고, 집안일 제대로 못한다고, 시아버지 기분 상하게 한다고 얼마나 많은 구박을 들었는지 아세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교육이었어. 정순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교육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는 게 교육이라고요? 그럼 저도 우리 딸한테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정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연에게 했던 일들이 대물림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해도 일리가 있어요. 좀 더 대화로. 너마저. 정순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의 친구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도 거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수는 친구 앞에서 더욱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언니.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최 여사는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지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지연은 최 여사의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집안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치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너도 좀 과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지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했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순이 음식을 치우던 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일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왜 제사를 이렇게 거부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와 정순이 동시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본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술에 취해 매번 제사상을 뒤엎곤 했어요. 정순과 민호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아버지가 발로 차고 뒤엎으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죽은 놈들한테 뭘 차려주냐고, 산 사람이 굶어 죽겠다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울면서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다시 주워 담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아버지가 저까지 때리셨고요. 정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어요.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제사 때였는데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서 제사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민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엎어진 음식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셨어요. 정순이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연이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지연이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사상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 울고 있는 어머니, 쓰러진 할머니. 그 지옥 같은 기억들이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제사를 거부했던 이유가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라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도 충격을 받은 채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봐야 뭐해요?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걸 뻔히 아는데. 정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전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굴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 이야기고 우리 집안은 달라. 달라요? 지연이 정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달라요? 시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지연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밥상에서도 무시하셨어요. 제사 때마다 왜 며느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구박하셨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왜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내야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싶어요. 정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옹호할 수도, 그렇다고 지연의 아픔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정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그 트라우마를 못 이기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이 말에 정수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사라는 전통이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의 고백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상처를 알게 된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동시에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안의 제사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니?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는데도 여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사정이 어떻든 시집 왔으면 이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지.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집안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기분이었습니다. 법도요? 법도라는 게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전통이 사람을 죽이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수는 지연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굴레라고? 정순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굴레야?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뿌리를 지키는 게 굴레라고? 그래요. 지연도 맞받아쳤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지켜야 할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전통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두 여자의 감정이 격하게 부딪히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폭력이라고?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폭력을 썼다는 거야? 정신적 폭력도 폭력이에요. 지연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매일매일 눈치 보게 만들고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폭력 아니에요? 정수는 지연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것뿐인데 그것이 폭력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르친 거야.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친 거라고. 가르침이요?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맞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15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민호가 견디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이미 감정의 선을 넘어버린 두 여자는 아들이자 남편인 민호의 말조차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연이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 쌓인 15년간의 응어리는 풀릴 거예요. 정순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응어리? 그럼 나는? 내가 며느리 때문에 받은 상처는 뭐가 되는 거야? 내 남편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게 만들어 놓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신 적이나 있나요? 지연이 더욱 격해지며 말했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다 기억나요. 그래도 시아버지야. 정순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얘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얘를 갖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한테 얘를 갖춘 적도 없으면서 죽고 나서 얘를 바라시는 거예요?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제발 그만해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납니다. 민호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에서 그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산산조각이라고요? 지연이 남편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15년 동안 매일매일 산산조각 나며 살아온 저는? 지연아.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만 있으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요. 정순도 아들을 향해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아들이냐? 내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압박에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은 남편의 무력한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정순과 민호는 지연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정순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수는 홀로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나? 전통을 지킨다는 게 가족을 찢는 일이 되어버리다니. 남편의 온화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후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를 괴롭혔던 걸까? 정순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도 지연이에게 너무 가혹했던 걸까?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계속되는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순이 손주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지훈아. 왜 안 자니? 할머니, 아빠랑 엄마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순간 정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부탁이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아. 정순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울어요. 아빠도 힘들어해요. 할머니도 슬퍼 보이고 정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아픈 과거, 남편이 며느리에게 했던 차가운 대우, 그리고 자신이 지연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나? 정순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일찍 일어나 지연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격한 말들이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이 잠시 멈춰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정순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무서워해. 지연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는 상관없어요. 지연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수는 지연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 지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내심 시어머니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너한테 했던 것들도. 지연이 천천히 돌아서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동정하시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야.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야. 지연은 정순의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연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늦은 깨달음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야? 정순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죠. 그때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좋은 이야기인 건가? 민호가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정수는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저녁,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서로 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손주마저 이 집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왜? 집이 싫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할머니도 슬퍼 보이고 그 순간 정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순수한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정순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고칠게. 그날 밤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지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 내 방식대로 해보자꾸나.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제사의 본뜻이 아니겠니? 정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형식에만 매달렸나 보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더라도 해야 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 민호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호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보다.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순과 지연은 함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을 차렸습니다. 복잡한 전통 음식 대신 고인이 좋아했던 간단한 음식들로 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 뭐였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랑 김치전을 좋아하셨지.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들로 상을 차려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협력하며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소박한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가족이 함께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지연도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가족의 평화를 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민호와 지훈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정순이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이니까.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이 따뜻해졌네요. 정수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아,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민호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아 함께 고인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까? 정순이 영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가족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사랑과 이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너졌던 집안은 조금씩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